안녕하세요. 하우스 랍다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강서권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서울이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울시를 지도에서 치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모양처럼 이렇게 붉은 모양으로 잡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밑에 강남으로 보이는 이 위쪽으로 11개의 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14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으로 나눠서 강남쪽, 강북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지만 강남쪽에 있습니다. 서울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수도로 출발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게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되게 되고요.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 출발이라는 주제로 지금 보시면은 큰 제목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제의 폐망과 함께 서울은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38선 경계로 미국군, 소련군, 여러 대립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우여곡절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생기면서 서울은 다시 또 일제 이후에 폐허가 되게 됩니다. 전쟁 동안에 150만 명 시민 중에서 110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1953년 9월 전쟁이 끝난 후에야 새로운 도시 건설에 주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성시에서 서울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뀐 거는 사실은 1946년 9월 2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9년 서울특별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4월 26일 날 규탄을 하면서 4.19 혁명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승만 정권 퇴진 운동을 요구하면서 4.19 혁명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서울특별시는 세계의 메트로폴리스로 탄생되었다. 서울은 1961년 박정희 정부 이후에 70년대 말까지 연평균 9%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날렸었죠. 그래서 서울의 면적도 계속 커지게 되었는데요. 1963년 양주군, 강주군, 시흥군, 김포군, 부천군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됐고요. 1973년에 약 605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되게 됩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로 지금의 1호선에 해당되는 총 98.7km에 달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농촌 지역인 강남이 1963년 서울시에 편입이 되고요. 강남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1969년부터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서울의 최대 과제는 강북 인구 집중 억제의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의 유명한 학교들이 대부분 강남으로 이전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전했고 지금도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인데요. 우리가 세계에서는 사실 분단국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국가다, 여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단 상황에서도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훌륭하게 잘 이끌었고 70년 이후 고도 성장을 으로 격상된 지위가 세계적으로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이 제12회 월드컵 경기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세계 강호인 축구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붉은 악마로 분장하고 응원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세계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청계천인데요. 1760년에 원형이 아닌 완성된 청계천은 남촌과 북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자 시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는 대륙 침략 수송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종 사거리에서 무교동까지 청계천을 복개했고, 강복과 6.25 등을 혼란을 거치면서 청계천은 방치되어서 쓰레기와 오물의 청계천이 되었는데, 서울시가 복개 작업을 하고서 강교에서 신답철교까지 순차적인 복개를 진행해서요, 지금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문화와 환경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서 2003년 7월부터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 끝에 2005년 10월 1일 청계천이 정식 복원되었습니다. 청계천에 가면 예쁜 카페와 시원한 청계천을 거닐 수 있고 산책하고 데이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서울의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950년 160만 명에서 2008년 1042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세대당 인구는 5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8층짜리 반도 호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층짜리 아파트도 많이 있고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가 되겠고요. 다리는 한강변을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다리는 한강대교가 유일했지만 현재는 25개의 교량이 건설되어 있고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연탄 자체를 보는 일이 좀 없어졌고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을 했지만 현재는 동대문, 남대문보다는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더 활성화가 됐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쇼핑하고 그런 문화가 더 발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인터넷 열풍으로 저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온라인 그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시장은 더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발전의 기반이 된 게 1990년대가 되겠고요. 21세기의 국가보다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은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산업,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패션 산업, 바이오 산업 5대 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원 서울숲이 개장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가감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 설치와 함께 전자버스 연계 수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간선 노선과 지선 노선 2연 체계로 정립하고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가포화된 서울의 교통 상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어느 정도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바 21세기는 문화, 환경,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인류 도시가 되는 것을 서울시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인류 도시란 사람 향기가 가득한 도시, 자연을 닮은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 도시, 세계를 담는 활기찬 도시, 유구한 역사 문화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인류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상 이 내용은 서울시에 있는 서울의 현대 소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해서 제가 이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서울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